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대권해놨습니다. 시장에서 이런저런 해석과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대책의 내용과 주목할 점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부문에서는 매년 27만 호씩 수도권에 주택이 공급됩니다. 기존의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서울 도심에는 공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데 전반적인 내용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15만 8천 호에 그쳤던 주택 공급을 내년부터 5년 동안 27만 호로 늘리는 겁니다.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호, 수도권 134만 9천 호를 착공합니다. 과거 정부의 공급 대책은 택지 확보 기준으로 물량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착공 기준으로 정하면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서 5년 동안 2만 3천 가구를 착공합니다. 2027년부터는 서울 수서에 3,899가구, 가양에 3,235가구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는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등을 활용해서 4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의 2만 호, 경기 과천의 10,000호 등의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지도들 통해서 입지 살펴봤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공급이 충분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의 여러 국공유지와 유휴용지가 신규 개발 대상으로 거론돼 왔으나 딱 4,000호 발표되는데 그쳤습니다.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공급 물량 상당수가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외곽 도심 유휴부지 기반 계획에 집중돼 있어서 강남 3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공급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박규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먼저 키워드 세 가지 한꺼번에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8월 가계빚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9월 그린북까지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면 8월의 가계빚, 아무래도 가계부채 이야기일 텐데 어제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앞서 오수영 기자 통해서 들어봤는데 근데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대출 관련 규제도 함께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통계가 나오게 되면 그 규제가 나와야 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이 8월 가계비 대출 현황을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초강력 대출 규제 체결할 수 있는 6.27 대책 이후에 아무래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이 둔화세가 이어졌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를 하나 보면요. 전달인 7월 가계대출 수치를 보면 6월 말 대비했을 때 2조 8천억 원 증가가 되는데요. 증가폭 기준으로 보면 전달 대비 55%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8월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대 증가로 다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익금융권 또 신용대출 중심의 풍선 효과까지 겹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강남 3구 또 용산구 등의 규제 지역을 겨냥한 추가 대출 규제책을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예. 어제 금융위는 규제 지역 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 대출 한도를 최대 지금은 보증기관에 따라서 3억까지 해주는 걸 2억 원으로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전산 반영이 미반영이 되어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오늘부터 일부 비대면 주담대 또 비대면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해서 고객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 됩니다. 취임 한 달째 처음 열었고 이번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요. 예. 주제는 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으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기자회견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또 사회, 문화 등 3개 카테고리로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 한국 공장 노동자 구금 사태라든지 또 어저께 나온 주택 공급 대책, 가계 대출 추가
추가 규제, 또 정부 조직 개편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 방향은 성장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규제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일에 한번 기자회견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 예.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그린북인데 정부의 경기 인식이 드러나는 자료죠. 네, 맞습니다. 정부의 이 최근의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그린북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린북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 8월 그린북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이 이 8개월 만에 삭제가 됐고 경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9월에도 과연 이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정책 효과 등으로 이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의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기재부는 목요일에는 나라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9월 재정 동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7월까지의 관리 재정 수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올 6월까지 이 수치가 94조를 넘어서서 역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7월부터 집행이 된 2차 추경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더 불어났을 거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가계빚,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9월 그린북까지 3가지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나올 만한 규제 카드는 모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급대로 세금 규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구윤철 부총리가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 대책을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00%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 원칙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수도권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집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계획대로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대전환과 관련해선 10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처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 달 로드맵을 확정해 내년 1월 즉시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건전 재정을 위한 계획도 내놨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 재정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혁신 TF를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재량 지출에서 많이 했는데 의무 지출에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 찾아보려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 타당성, 민간 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공적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운동으로 건강 지표가 개선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사전적 예방으로 건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투자는 더 늘린다며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습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불행 중 다행으로 구금된 근로자들이 조만간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금된 분들이 곧 돌아오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치소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오는 10일쯤 풀려나 인근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현지 총영사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귀국 시점은 10일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그간 비자 발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계의 편법적인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와중에 한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이 발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아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에 배터리 제조나 선박 건조 등의 작업을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병원과 환자가 짜고 실손보험금 사기를 벌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할수록 병원도 잘 안 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손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셈인데 이번 사기의 규모와 수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기가 얼마나 늘었고 또 어떤 수법이 동원됐습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허위, 과다 보험금 청구 금액은 약 2,3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대비 300억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적발된 인원도 2023년 약 14,000명에서 지난해 19,400명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 사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의 1일 통원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1회 60만 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영수증은 20만 원씩 3회로 나누는 겁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활용한 보험 사기 일당 320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로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경우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실제로 치료받지 않는 처방을 진료 기록에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리는 수법들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특별한 치료 없이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검거됐는데요. 이 같은 수법은 모두 병원과 환자가 공모한 사례였습니다. 실손보험 사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병원이나 브로커의 공모 제한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요. 특히 실손보험 사기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로 논란을 빚은 서부 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로 용량이 확대되고 막혔던 지하도로도 다시 열립니다. 이한나 기자, 서부 간선도로의 상황이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심각했는데 서울시의 이번 발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오늘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면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데다 가산 디지털 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곳인데요. 여기에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던 민원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이곳의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았는데 후속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당분간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선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한 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고요.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 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일반 도로화를 위해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해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지하차도를 원상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합니다. 일직 방향 지하차도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복구 작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더 비싼 아이템의 확률이 더 좋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던 게임사들이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묵은 확률 조작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인데 적발된 기업 중에는 대형 게임사도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적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제노니아 게임에서 특정 강화용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두 아이템의 확률이 같았습니다. 소울스트라이크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낮은 레벨에서도 최고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음에도 더 높은 레벨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코스모스 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 2의 특정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 대전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29개 확률 정보를 알리면서 출시되지 않은 10개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 3곳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이템 구매를 부추겼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짓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된 수입원인데요. 정해진 확률에 따라 보상을 얻는 일종의 뽑기로 확률의 불투명성과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사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성능, 효과와 같은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코스피가 3,2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0.2% 안팎 오르면서 3,21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7% 이상 상승해 820선에 근접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원 안팎 내린 1,390원 선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정부 고용 플랫폼을 이용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가 지난 1998년 IMF 시절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24의 신규 구인 규모는 15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 줄어든 반면 신규 구직자는 35만 2천 명으로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4개로 8월 기준 2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아지는 기온과 많아지는 강수량이 물가에 상승 압력을 준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하루 최고 기온이 1도 오르는 고온 충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056%포인트 오르고 강수량이 10mm 증가할 때는 물가가 0.031%포인트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온 충격은 물가 상승 압력이 만 2년 이상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국가 채무가 4년 뒤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6조 원대인 정부 보증 채무가 오는 2029년 80조 원대로 늘어나고 공공기관 부채도 2029년 84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자성 국가 채무도 1,36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 재정 부담이 최대 2,00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